아, 하이에크가 이제 그 교조적인 원래 그 사회주의, 구소련이 이제 사회주의적인 실험을 했었죠. 이러한 그 교조적인 사회주의를 하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트한 소셜리즘. 그리고 그것을 옷을 바꿔 입고 새로운 형태의 이제 사회주의, 이것을 이제 콜드 소셜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생산 수단을 갖다 국유화한다라든지 하는 어떤 혁명에 의해서 모든 것을 몰수하고 뺏고 뭐 이런 그 하트한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콜드하게 진행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인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집산주의, 이거는 포기했지만 대신에 소득 분배,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사회 정의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갖다가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조작하는 것이죠. 경제를. 이렇게 해서 소득 분배가 에,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게, 그것이 이제 사회 정의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체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무원칙적인 그런 그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 드라이브, 경제에다가 민주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민주하면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 1인 1표, 어, 1인 1표에 가지고 투표를 해서 뭐 나의 어떤 그 대표자를 뽑는다라든지 이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에다가 민주화를 붙였다 하는 것은 이게 발상이 뭐냐면은 원래 기업체의 그 총회 같은 걸 할 때 보면 주주총회 하면은 그 의결권이라고 그러죠. 의결권은 내가 주식을 10,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1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은 10,000주는 100주보다 의결권이 100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 민주화를 자꾸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는 10,0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1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 같은 시민이니까 그 비슷하게 해라. 의결권도 그 사람의 의견도 똑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민주화해라 뭐 이런 그 발상이에요. 그래서 소액주주의 그 발언권 같은 것도 더 세져야 된다. 그래서 소액주주의 어떤 그 에, 권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급부상하고, 근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재벌을 규제하자 하는 내용들이 이제 경제 민주화죠. 결국은. 근데 이것이 자유체제라는 그 원칙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법치의 파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이 법치라는 측면에서 원칙의 파괴, 법치의 파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법치의 파괴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월을 이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아, 하다못해 이제 재벌하면은 무슨 마치 무슨 적폐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그거는 참 얼토당토하는 아, 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은 뭐 한 250년 전에 이제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산업혁명의 그 특징이라 하는 것이 뭡니까? 대규모의 공장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 얘기는 이제 대규모의 그 기업체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현대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현대 문명의 본질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이끌고 있는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현대 사회를 코퍼레이트 소사이티라고 그랬죠. 코퍼레이트 대기업이 이끌고 있는 그 사회다. 그렇게까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현대 문명의 본질인 대기업을 마치 무슨 적폐 청산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 자체를 거부하고,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여기저기 틀면은 많이 나오는 무슨 자연인 혼자 어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뭐 이렇게 무슨 근데 이제 좋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은 문명을 거부하는 문명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정서하고 이게 맥이 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여기저기 너무나 그런 정서가 많아가지고 뭐 어디서부터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지 참 힘든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의 반대기업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체 중에서도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은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대기업은 뭐 어떻게든지 이것을 옥죄고 타도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는 제가 어떤 세미나 모처럼 만에 이제 세미나 저녁에 있었던 그런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같이 그 끝난 후에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죠. 그 중에서 특히 또 한 분은 이제 뭐 신문사, 경제신문사니까 기업이 또 현대문명, 이 코퍼레이트 소사이어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건 이제 다 알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시장은 당연히 그 잘 보살펴야 될 그런 대상이지만 대기업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에서 대기업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말하자면 적폐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장에서 대기업 빼면은 중소기업만 와글와글 하는 그런 그 체제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 그러고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전문가인 사람까지도 대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한국의 그 반기업 정서 이거는 결국은 현대문명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것이 한계를 벗어나고 법치를 파괴하는 그런 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잘하는 일인 양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그 문제점.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국가 경제, 한국 경제가 잘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시장 메커니즘이 이제 파괴가 되고 그러면서 중앙 관료가 계획을 여기저기 중앙 계획 시스템으로 이것을 변환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 이제 옮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소련이 모든 그 기업이나 이런 거 생산 수단을 국유화했던 그거하고 좀 다를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은 비슷해지는 콜드 하지만 어떤 혁명적인 수준은 아닐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나 마찬가지가 되는 그러한 그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그야말로 이 그 리더 그룹이고 우리가 잘 보살펴야 될 그런 그 존재로서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앞의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국가 경제가 쇠퇴하게 되면은 사회주의 쪽으로 자꾸 빠져들게 되는 그 유혹이 점점 많아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1930년대에 이제 그 대규모의 공황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런 속에서 아,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뭐 한, 그, 그런데 그것이 극적으로 반전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은 프레더릭 테일러라고 하는 아, 이 경영 컨설턴트인데 그분의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커가지고 경영 교과서마다 다 실려 있어요. 과학적인 관리법이라고 하는 그 기법을 전국적으로 미국 전체 이것이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프레데릭 테일러의 그 과학적 관리법이다 하는 것은 능률을 갖다가 극적으로 높여줬었던 그러한 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기업체들의 생산성이 아주 단기간 내에 굉장히 그 향상이 되면서 이 그 육체 노동자, 근로자들이 아주 빠른 시기간 내에 중산층이 된 거예요. 중산층이. 그래서 뭐 집에 가면은 뭐 저축해가지고 차도 하나씩 이렇게 사고, 점점 그때 당시에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전기 제품 이런 것들이 발명이 돼가지고 나오고,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이 막 생겼죠. 그런 것도 이 공장에 근로하는 그 작업 근로자들이 집에 가면은 그런 거 하나씩 딱딱 장만해가지고 사는 게 남부럽지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마치 귀족들이 사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중산층의 그 삶이라는 것이 에, 불과 한 50년 전에 굉장히 그 계급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누렸었던 그런 생활을 이 노동자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면서 플로레타리아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계급의 어떤 투쟁, 이런 마인드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극적으로 사회주의로 기우는 것이 이제 이것이 에, 그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유세계의 하나의 그 리더 국가가 됐다 하는 그 예를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경제가, 국가 경제가 어떻게 이 향상되는 곡선을 그릴 수가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저항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대기업이라는 것이죠. 대기업이 리더로서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대기업을 옥죄고 마치 적폐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나라가 과연 잘 될 수가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아주 큰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이어서 이제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를 다음 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